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미국 온 지 이제 1년하고 반이 조금 넘어가요. 사건, 사고가 되게 많잖아요. 물론 총기 사건도 있고 별의별 사건도 많은 나라이긴 하죠. 그 부분을 제가 좀 많이 걱정을 하긴 했었단 말이죠.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큰 사건들을 아직까지는 경험을 하진 않았는데, 뉴스엔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이 동네에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국에선 솔직히 동네에서 빈도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막 한 달에 살인사건, 사망사건이 있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동네, 제가 들었던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들 풀어보려고 해요.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묵념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저는 또 이런 거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덜 매운 맛으로 해서 들어갈게요. 마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약에 대한 사건은 솔직히 뉴스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막 좀비들이 다닌다거나 뭐 이런 거. 제가 사는 동네에는 아직 그런 건 못 봤어요. 도시 쪽으로 가면은 있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마약해서 쩔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이거는 저희 동네에서 초반에 친해졌던 친구 엄마, 그러니까 이 동네에 완전 토박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건데, 자기 집 바로 근처에 보면 이게 자기 집은 2층 집인데 그 바로 맞은편 집 쪽에 보면은 그냥 정말 조그만한 이제 1인 가구 집으로 이렇게 쫙 있었단 말이야. 그 집 중에 하나가 매일마다 밤마다 파티를 하더래요. 파티를 할 때 그냥 한두 명이 오는 그런 가벼운 파티가 아니라 차가 막 수십 대가 앞에 줄줄이 되어져 있고 매일 음악 뱅뱅 틀고 이런 상황이었대. 마을도, 미국 마을도 그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거든요. 커뮤니티에다 컴플레인하고 막 이런 사이트에다 난리가 나고 이래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그만 주재하고 이랬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거기가 마약 소굴이었다는 거야. 그냥 일반 주택가 안에 있는 그런 그 개인 싱글 하우스처럼 조그만한 그런 집인데, 이 안에서 이 사람이 마약을 파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죄다 와서 마약을 사가고 이런 거였던 거지. 어느 날 그 미국의 마약 팀 아시죠? 미드에서 많이 보시는 마약 팀들 있잖아. 스와트 팀이랑 그 다음에 FBI랑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차가 실제로 완전 무장한,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런 거 베스트 차고 그 다음에 막 총기 다 들고 이렇게 한 거의 군인들 수준의 사람들이 한 20명이 가까이 차를 대고 이렇게 딱 우르르 내린 거야. 근데 이 동네가 되게 조용한 그냥 사람 사는 동네거든요. 근데 그 팀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마치 출동하듯이 그래서 문을 꽝 깨고 들어가서 봤더니 이제 그 마약 하던 게 이제 그때 발견이 됐던 거예요. 그 친구가 그걸 보면서 되게 놀랬다. 바로 자기네 코앞에서 파티하는 데서 그렇게 마약을 제조해서 팔고 있었던 거고, 알고 봤더니 그 집은 이제 렌탈을 준 상황이었던 거고 잡혀가지고 갔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집이 매매로 나와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미국 와서 겪었던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들었던 사건이 뭐였냐면, 집이 있었어. 근데 이 집에 집 하나에 남자가 와이프랑 이혼을 하고 혼자서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며칠간 안 보이는 거야. 회사에 출근도 안 하고 그냥 실종이 된 거지. 그때 이 마을에서 그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찾아보고 수색하고 이런 걸 며칠을 했나 봐. 그 한 일주일이 지났나? 저희 집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보면 제가 가는 강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강 뒤가 이렇게 약간 숲처럼 돼 있어요. 진짜 무슨 정글 숲처럼 돼 있거든요. 사람이 굳이 안 가게 되는 그런 숲같이 돼 있는데 거기서 시신이 발견이 됐다는 거야. 남자가 그냥 거기 그냥 쓰러져 있었었대요. 근데 그 바로 맞은편에 또 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집 살던 사람들은 이제 완전 무서웠던 거지. 나 지금 얘기하면서 소름 돋는데 별일 없겠지. 별일 없겠지. 그때 알고 봤더니 이제 이 사람이 집에서 자살을 하려고 약을 먹고 거기까지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 숲속 안에서 그렇게 된 채로 며칠을 이렇게 방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뒤늦게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경찰이 발견이 돼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던 집도 매매가 나왔었고 이미 이제 팔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와서 좀 놀랬던 게 가장 최근이에요. 저희 신랑의 사촌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저희 신랑의 사촌인데 이렇게 그렇게 막 가까운 사촌도 아니고 먼 사촌인데
얼마 전에 이제 자살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사실 한국에 있을 때 그분들이 놀러 왔었거든요.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는데 두 사람이 이제 놀러 와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되게 남자도 괜찮았어. 그다음에 아기를 갖고 싶어가지고 엄청 노력하다가 드디어 아주 힘겹게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됐어요. 이 남자분이 사촌분의 남편이었는데 군인 출신이었대요. 이게 사람이 밝고 괜찮은 사람이었어.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아기가 나오자마자 아침에 출근 준비하고 그냥 이렇게 있었대. 그러다가 갑자기 나 옷갈아입으러 들어갈게 이랬는데 그 총기로 그렇게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되게 충격이었었어요. 저는 봤잖아. 근데 저희 시부모님들은 그분을 만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잘 모르고 저희는 봤기 때문에 그럴 사람이 아니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군다나 더 충격인 거는 이제 아기가 갓 태어났잖아요. 이제 막 태어난 지 3개월 됐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솔직히 자세한 내막이 어떤지는 잘 모르는 거지. 미국 군인 스나이퍼 출신이었대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 때 스나이퍼로 가가지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는 그 전쟁의 후유증을 항상 가지고 살아셨던 분이었던 거야. 그거를 저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사건이 제가 들은 제일 미국에 와서 최고 충격적인 이제 세 번째. 그냥 보너스 이야기를 하자면 속에서 발견된 그 남자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 남자가 있는 곳 근처에 또 집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2층 집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오기 한 2, 3년 전에 또 사건이 하나가 있었대요. 남편이랑 와이프랑 둘이서 이제 자식들 대학 보내고 살고 있었대. 와이프가 총을 맞아서 사망을 했다. 수사를 들어갔더니 남편이 실수로 총이 쏘아져서 와이프가 그 총을 맞고 사망했다 이랬는데 사람들은 이제 웅성대기를 이거는 자살이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라지에서 자기가 이렇게 총 갖고 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실수로 쐈다는 거지. 그랬는데 바로 와이프가 즉사를 했다. 이러는 사건도 있었어요. 일반 동네에서 뉴스에선 다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 대망의 마지막 이건 솔직히 제가 이야기하기 되게 좀 무서운 게 저희가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대충 이야기를 들으셨을 건데 제가 사실 시댁이랑 초반에 미국 이민 왔을 때 1년을 살았잖아요. 시월드가 미국도 있거든요. 좀 차원이 다르긴 한데 그건 나중에 다음번에 풀기로 하고요.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당장 우리는 빨리 나오자 이렇게 돼서 집을 구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 집을 처음에 왔을 때 집도 되게 좋고 가격도 되게 저희가 원했던 아주 저렴한 가격대였고 집을 보러 왔는데 이게 한 1년 동안 빈집이었다더라고. 1년 동안 빈집 치고 되게 집 구조가 깔끔하게 잘 돼 있었어요. 그 1년 사이에 너무 가격이 거품이 셌기 때문에 집 보러도 사람들이 잘 안 왔던 것 같고 사이즈 자체가 미국인들은 원래 좀 큰 사이즈를 좋아하는데 이 집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안 팔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집을 보러 온 거죠. 근데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어. 그리고 가구도 막 이렇고 본 바로 그날 이제 집주인한테 이 집 괜찮다. 가격 조정 좀 해달라. 그래서 미국은 집을 사면은 오퍼라고 해서 넣어요. 마음에 들면 주인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 가격으로 오퍼를 넣어볼게. 주인이 받아들이면은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퍼를 넣기 전에 그냥 몰라서 확 깎았어. 그런데 주인이 바로 알겠다. 바로 계약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부동산 업자도 이렇게 우리가 가격을 다운시켰는데 확 깎아주네? 신기하네? 그럼 더 좋은 거 아니니?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집 상태가 너무 좋은 데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퍼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또 하나가 뭐였냐면 시댁에서 이민 올 때 아무것도 가구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시부모님 가구를 다 쓰고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이사를 오게 되면 저희 가구를 채워야 되는데 풀 세팅이었어. 침대 3개가 있었고 서랍장 뭐 이런 가구들 다 그대로 그냥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혹시나 몰라서 그리고 대충 들어보니까 부인이 돌아가셔서 남편분이 자기 혼자 여기 있기 슬퍼서 다른 주에 가 계신다. 그리고 이 집을 관리하는 거는 그 여기에 살고 있는 자기의 자녀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격 조정을 그냥 바로 억셉트를 해주시는 거야. 우리가 좋다 이러면서 그래도 여기다가 덮친 격으로 보통 오퍼를 한 번만에 안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한 번씩 더 던져. 뭐 이런저런 것도 어떻냐 아니면 뭐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인스펙션을 거치고 최종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뭐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걷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여기 있는 가구 다 포함해서 그 정도 깎아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한 30분 만에 다 가져가라 너네
대신에 이 안에 되어져 있는 그 차가 한 대가 있었어. 내가 차를 달라 했는데 차는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졸지에 저희가 그냥 몸만 들어오면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당장에 솔직히 급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가구를 살 여유도 없었고 일단 집을 사면서 저희가 또 메꿔야 되는 그런 돈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장땡인 거야. 이 안에 왜 가구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때 이 방 안에 책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책상을 우리 신랑이 쓰고 있거든요. 그 책상 서랍을 이렇게 열었는데 사망진단서였나? 하여튼 약간 그런 거 관련된 서류 같은 거였어요. 중요한 것 같진 않아 보였는데 그 내용을 시아버지가 저희한테 말을 안 하고 읽었어. 그리고 바로 다시 넣어놓고 그 부동산 업자한테 이거 그 사람들한테 가져가라고 전해주라 이러면서 그냥 전해줬는데 그냥 별일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본 거에 대해서 또 전혀 뭐 이렇게 크게 문제 삼지도 않고 이랬는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고 시아버지가 나중에 신랑한테 얘기를 했나 봐. 근데 저는 끝까지 몰랐던 거지. 이사 오고 나서 신랑이 이러는 거야. 여기 살던 와이프분 자살했단다. 이러는 거야. 이 집에 살던 와이프분이 뒤늦게 알고 봤더니 저희 동네가 지어진 지 이제 한 8, 9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입주할 때 들어오셔가지고 옆집 분들이랑도 되게 친구처럼 지내고 했고 여기 사시던 이 와이프분도 그 스쿨버스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었고 되게 항상 밝고 주변 사람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전혀 그런 우울증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그런 분이었대요. 그리고 남편분은 인테리어를 하셨기 때문에 항상 바쁘게 일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대.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 자세한 내막까지 모르잖아.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문득 내가 이제 이사 오고 나서 집 정리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야. 내가 그 전에 알았으면 솔직히 안 했을 수도 있는 건데 내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일단 여기 와서 단 한 번도 막 그런 공포 체험을 한다거나 뭐 가위 눌림은 가끔씩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부터 자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될 게 없었는데 어디서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했고 이건 솔직히 알고 싶지 않아서 저희가 더 이상 파헤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집 안에서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알 수 없는 거지. 가구랑 이런 걸 다 줬잖아요. 제가 그런 거에 그렇게 막 심하게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서 다행이고 지금 쓰고 있는 가구들이 초반에는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전 집주인이 쓰던 것들이었는데 게스트룸에 있던 침대 이런 거는 이미 다 팔았고요. 와서 저희가 이제 첫 거라지 세일을 하면서 다 정리를 했고 유일하게 이제 남아있는 게 저희 안방 침대 그 고풍스럽게 생긴 거. 근데 그거를 그 얘기를 했어요. 와이프가 그런 사건으로 가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무래도 충격을 먹었을 거 아니야. 가구를 다 싹 다 새로 바꿨다고 얘기를 하긴 하셨거든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분이 있을 때 썼던 가구인지는 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저희도 지금 당장에 막 그런 가구를 미국의 가구가 비싸서 그런 상황도 아니고 아직 별 문제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제가 이제 일하면서 돈 벌으면 바꿔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방에 있는 건 전부 다 저희가 다 돈으로 산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 침대 그 게스트 침대는 이제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주신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와서 1년 6개월 만에 들었던 진짜 찐 사건들이 이제 요 정도가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사건 사고가 확실히 많은 거는 진짜 맞는 것 같다. 조심은 하면 또 가능한 것 같다. 그런 느낌. 그리고 항상 어딜 가나 조심하면서 살고 있고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